안녕하세요, 경메리아입니다. 오늘은 음, 자, 가격이 오르는 시기가 있고요, 내려가는 시기가 있습니다. 자, 오르는 시기의 낙찰 가격과 내려가는 시기의 낙찰 가격의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이게 이제 어떤 부동산 경기의 파동이거든요. 사순환 경기 파동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제 요거는 제가 20년도 때 만들어 놓은 파동인데 요거는 이제 뒤쪽에서 다시 설명을 해드리고 일단은 먼저 보실 거는 상승 시기의 낙찰 가격과 하락 시기의 낙찰 가격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년도 요때 제일 많이 올랐죠. 20년, 21년. 물론 이 저점이 보통 한 14년, 15년 정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때부터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쭉 이제 요때는 천천히 오르다가 이제 탄력을 받는 시기가 19년, 그때부터 탄력을 받았죠. 자, 그러면 20년도에 낙찰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전부 다 84 아파트로 제가 뽑아놨거든요. 84 아파트로. 자, 첫 번째 보실 거는 한일타운. 수원시에 있는 한일타운 5천 세대가 넘는 아파트예요. 상당히 인기도가 높은 아파트인데, 자, 3억 7천으로 나왔는데 4억 9천 5백이 1차 때 신건일 때 낙찰이 됐습니다. 12명이 입찰했고요.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보는 날짜 있죠. 1차 때 보는 요 날짜의 요 가격은 언제 형성됐을까요? 이건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한 시기가 그때 이 시세거든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보는 날짜보다도 감정평가하는 날짜는요, 최하 6개월, 최대 뭐 한 1년 정도까지도 걸립니다. 그래서 보통 한 7, 8개월, 뭐 9개월 요 정도 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그냥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그냥 한 8, 9개월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8, 9개월 이전에 감정 가격이고, 자, 이 물건 어때요? 상승기라 그랬죠. 상승이니까 8개월 이전이면은 어느 정도 올랐단 말이에요. 뭐 1억이 오를 수도 있고 2억이 오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12명이 붙은 겁니다. 물론 이 물건을 본 사람 중에 한번 떨어지면 사야지 이런 생각하는 아주 바보 같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절대 그렇게 싸게 낙찰되게 놔두질 않습니다. 자, 이 가격만 해도 지금 거의 뭐 1억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1억 이상 차이 나. 그래도 이 사람은 돈을 벌었어요. 이걸 낙찰을 받고 나서 계속 가격이 올랐잖아요. 1억, 2억, 2억이 더 올랐을 거예요. 물론 팔아서 현금화 시켜야 그게 수익이 되는 거죠. 그냥 그대로 놔뒀다면 뭐 지금 다시 원위치 가격으로 됐겠죠. 20년도에 84. 자, 하나 물건 더 볼게요. 여기도 상승기. 이제 요거는 21년도에 낙찰된 가격이죠. 4억 700짜리가 6억 2천. 이때는 더 가파르게 오르는 시기였으니까. 감정 가격도 쌌죠. 그러면은 한 뭐 8, 9개월 이전이니까 20년도 뭐 한 7, 8월 그때 감정한 가격이겠죠. 16명이나 들어왔어요. 물론 여기도 있는 영통에 있는 태양 아파트 84거든요. 그냥 가격이 오르니까 사람들이 덤벼드는 거예요. 왜? 감정 가격이 싸니까. 싸다 하고 막 덤벼드는 거죠. 이게 상승기 때 1차에 낙찰되는 아파트들이 이제 이런 식이고요. 그럼 이제 하락기는 보면 22년 1월 달 뭐 아니면 21년 말부터 이렇게 하락하기 시작했죠. 가격이. 이제 그때부터 사람들 심리가 이제 얼어붙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 요때 되는 이제 아파트는 한번 볼게요. 자, 장안구에 있는 비단 베스트타운 84거든요. 여기도 뭐 인기 좋은 전부 다 84로 형성된 아파트라서 자, 7억 8천에 나왔어요. 22년 10월 달에. 한 번 유찰됐는데 그때도 입찰을 안 했어요. 요때 가격만 해도 요때 11년 22년 11월 달에도 낙찰 받아도 시세보다는 조금 싸게 낙찰 받을 수 있는 가격이에요. 이 가격이면은. 근데도 심리가 이미 얼어붙었기 때문에 하락하는 시기에는 조금 싸 보여도 입찰을 안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유찰이 되니까 24명이 붙어서 4억 7천5백에 낙찰이 됐던 거예요. 자, 이게 하락기예요. 이 사람의 심리가 얼어붙은 하락기에는 이렇게 두 번씩 유찰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앞으로 이 두 번 유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집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게요. 여기도 84.
이제 당수동 한라비발디인데 여기는 좀 외곽이에요. 외곽이다 보니까 12명밖에 입찰을 안 했어요. 12명 입찰을 안 했고 5억 4천짜리가 반가격이 되니까 그때서야 3억 3천에 평상시 뭐랄까 상승기도 아니고 하락기도 아닌 그런 시기에는요. 보통 한 번 유찰될 때 낙찰이 돼요. 왜냐? 그때는 그냥 무난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번씩 유찰되는 시기는 이 하락기밖에 없습니다. 거의 이제 물건에 큰 하자가 있거나 아주 인기가 없거나 그런 것 제외하고 그냥 평상시적인 보통적인 물건일 때는 이 하락기에는 두 번 유찰이 기본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사람들 심리가 진정되고 뭐 여기서도 살짝 반등은 있을 수가 있죠. 이제 정부에서 어떤 대책들을 내놨을 경우 이제 그런 경우는 있는데 자 그다음에 며칠 전에 1월 25일이죠. 23년 1월 25일 날 두 번 유찰돼서 반가격일 때 76명이 들어왔어요. 법원 안이 그냥 난리가 났죠. 한 명씩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누구 한 명씩 또 뭐 데리고 오고 뭐 친인척도 오고 그러다 보면 법원 안에 이 물건 하나만 가지고도 150명 정도가 법정 안에 들어왔으니까요. 물론 그 안에는 다 들어오지 않고 밖에 복도에도 많이들 앉아서 모니터로 보기는 하겠지만은 참 대단합니다. 물론 이 아파트가 인기가 좋아서 그래요. 수지구청역하고 바로 옆이니까 굉장히 인기가 좋기 때문에 거저 먹으려고 3억대 쓴 사람들 반성하세요. 경매 4억대 쓴 사람들도 좀 그렇습니다. 자, 5억대 쓴 사람 2등도 5억 3천, 5억대 쓴 사람이 한 10명 될 거예요. 그 사람들만의 경쟁이란 말이에요. 자, 결국은 2차를 넘겼죠. 아, 왜 그러면 11월 달에 2차 때 이때 낙찰을 받지 왜 그랬냐? 심리예요, 심리. 이만큼 반값이 되니까 와 하고 이제 몰려드는 거죠. 심리입니다, 심리. 자,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제가 20년도에 블로그에 올렸던 내용인데 자, 보통 이제 이때 18년, 19년 이때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제 가격 하락한다고 했고 그 당시에 굉장히 주춤했어요. 많이 이제 올랐었던 어느 정도는 올랐었던 많이는 아니고 어느 정도 올랐었던 시기인데 근데 그때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부양책 이제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유동화 정책 그다음에 금리 인하 이제 여러 가지로 그 코로나로 인한 이제 경제가 망가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었잖아요. 우리나라도 따로 풀었고 그러면서 이때 더 올랐던 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20년, 21년까지 쭉 올랐죠. 요때는 제가 20년도에 이거를 만들었기 때문에 자 여기에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보세요. 자 이 바닥 시기에는 개미들은 팔고 아무도 그 어떤 심리 상태가 부동산에 전혀 관심이 없는 시기예요. 근데 왜 이 부자들은 왜 샀는지 아세요? 이때는 전세가율이 90%가 넘었던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80%는 다 기본이었고요. 90% 넘는 것도 역세권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아무도 살려고 안 하고 전세만 들려고 했었어요. 근데도 경매 물건도 제일 많았고요. 이때. 왜 관심들이 없으니까요. 일반 매매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부양책도 무지하게 쏟아졌어요. 심지어 양도세 면제까지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동탄역에 뭐 포스코 같은 경우도 뭐 3억 초반에 분양했지만은 지금 뭐 17억 18억까지요. 그때 이거 사면은 양도세 면제 준다고 이런 상황이 왔었단 말이에요. 자 하물며 이제 시간이 흐르고 이제 여기때부터 뭐가 나와요? 억제책. 야 이거 하지마 이거 하지마 이거 하지마 이거 하지마 이거 하지마. 이때 법인으로 투자했던 사람들은 이제 법인 대출이 다 끊기고 문제도 생겼고 어쨌든 수많은 뭐 세금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분양받는 억제책들이 너무나 많이 나왔죠. 경매 물건이 없어요. 왜? 경기가 좋고 부동산 경기가 좋고 하니까 일반 매물들이 오르다 보니까 경매로 잘 안 나와요. 왜? 그냥 해결이 돼버려요. 가격이 오르는 바람에 채권 관계들이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물건만 좋으면 아무리
어떤 채권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해결하면서 그 물건을 취득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많이, 왜 가격들이 오르니까요 경매 물건까지 찾는 거예요. 이때 경매에 관심이 무지하게 많아지는 거죠. 물건 없을 때 개미들은 사고, 이제 부자들은요 요때 이제 슬슬 파는 거. 요때 이제 부동산 전세가율이 90%일 때 쭉 한 뭐 몇십 개건 몇백 개건 사놓은 것들을, 근데 요때 수수히 하나씩 팔고 나가는 거 쭉 거의 다 팔고 나가면서 지금 해외여행 다니면서 놀고 있어요. 이 시기를 이제 다시 기다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걸 가지고 뭐 어느 정도 자기가 이제 또 다른데 투자는 해놨겠지만은 어쨌든 펑펑 놀고 쓰고 있어요. 개미들은 묶여 있잖아요. 지금 경매 물건이 가장 적은 시기, 억제책 이럴 때 사는 사람들. 뭐 워렌 버핏이 아무리 옛날부터 떠들어댔죠. 탐욕 시기잖아요. 탐욕에 팔고, 이때가 뭐죠? 공포의 시기에 살아. 뭐 아무리 떠들지만 다 알아요. 누구나 그 말은 다 알아요. 근데 그렇게 실행을 안 해요. 탐욕의 시기. 자, 잘 공부들 하셔가지고 실행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실행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뭐 저도 그렇게 실행을 잘 하는 편은 아니지만 어쨌든 요런 거 잘 기억해 두시고, 잘 이것만 기억해 두면은, 근데 이제 다시 내려간다 하더라도 이때 하려고 하면 돈이 없어요. 솔직히 돈들이 없습니다. 이걸 대비해서 잘 모아 놓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경매리아였습니다.